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부산과 경남 지방 30도를 넘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열기를 이 스튜디오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권우문 홍순원 우리 두 패널 분들과 함께 정치권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생각 등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두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레퍼스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 저희들 드리고 있습니다. 7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도 곧 개장을 하는데요. 만약 한 곳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올해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지 여러분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고요. 불교 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권우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순헌입니다. 네. 두 분을 매주 만나는 이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하는데 매주 시간이 이렇게 좀 빨리 흐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정치가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저희도 긴장을 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사실은 상당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매주 예. 시계가 더. 예. 네. 청정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속도감 있게 가는 네, 건 아니고. 예, 속도감 있게 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게 음. 전국의 모든 방송을 다 틀어도 네. 거의 비슷한 패널들이 나와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빨리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네. 예, 뭐 아팠던 부분들 그런 것들 또 잊을 건 잊고 네. 새로운 것 특히 이제 우리 같이 부산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는 정말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정치권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희는 여타 시사 프로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쨌든 설정을 해서 해보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지금 공수가 전환돼서 네. 조금 좋게 가졌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항상 또 전투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쩔 수 없는 비평은 해야 되고 네.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이제 박수를 치줘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 똑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여름 휴가 한 곳을 정해서 꼭 가야 한다고 이제 강제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지. 여당이 되신 홍 박사님께서 먼저 그렇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네, 이게 농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꼭 기장군을 가고 싶습니다. 해운대 바로 옆인 기장군을 가서 네. 우리 권우문 박사 네. 한번 티타임도 한번 가져보고 여름 휴가를. 네. 예, 또 권우문 박사가 얼마나 지역 활동을 잘하는지 감시도 한번 해보고 여당으로서 네. 저는 기장공화국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겠습니다. 못 들어오시게끔. 예. 기장 가시면 기장에 좋은 곳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네. 당연하죠. 네. 유명하신 또 홍 박사님께 들어오신다는데 제가 영광이다 생각하고 네. 맛있는 걸 또 준비해드려야죠. 우리 예. 권 박사님 어떻습니까? 어디로? 저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주도를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요. 제주도. 예, 네. 학회 때문에 갔다 오고 일 때문에 갔다 오면서 제주도의 매력을 못 느꼈는데 그래도 제주도를 한번 가고 싶어서 네. 뭐 만약 기회가 된다면 렌트카를 빌려서 우리 세 번 다 같이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농담이고요. 하여튼 제주에서 생방송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예. 네. 전국 팔도를 돌면서 저희도 한 번씩 할까요? 저도 참 그 좋은 요즘은 방법 그게 가능한 방송 예.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우리 기술팀에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듣고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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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겠다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 기술팀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알차게 보내실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고 또 미리 준비를 다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올 여름 행복한 시간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듣고 뭐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참 아쉽다라는 표현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총리라고 하면 행정의 수반입니다. 행정의 수반으로서 장관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네. 또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현재 현안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신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신정부에서 아직도 내각을 구성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행 법상 신임 총리가 내각에 대한 추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추천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이러면 결국은 온전한 상태에서 이 신정부가 들어섰다면 인수위 과정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검증도 되고 또 보완도 되고 하지만 네. 지금은 당선된 그 다음날 대통령이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웬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직전 여당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현재 총리 인준 정도는 첫 총리 인준 정도는 인준을 원만하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따져 나가도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이게 결국은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 박사님. 저는 민주당은 염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주객 전도와 깜깜이 청문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인사검증위원인 주진우 의원을 좌표를 찍어 공격하고 있는 모습과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도 아니고 장관 후보도 아닌데 차라리 막 시켜주던가 왜 뭐가 찔리는지 계속 그 공격적인 모습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게 만들었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증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나 강덕구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비평가조차 할 수가 없는 게 먼저 본인들을 먼저 뒤돌아보면 좋겠다. 군 면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선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덕구 의원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한번 다시 자기 의원들도 뒤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만약 윤석열 정부 때 김민석 후보처럼 의혹이 많은 후보자가 나왔다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패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다고 보지 않고요. 윤 정부 때도 인사청문회 때 지금 현 여당인 민주당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도 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말씀 도중에 주진우 의원 말씀이 나와서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리 청문회는 결국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된 듯한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사실로 전제하고 결국 후보에게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권 박사 말씀하셨듯이 왜 주진우 의원이 잘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을 그렇게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동안의 총리 인준 과정을 살펴보면 직전에 한덕수 총리께서도 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하지만 듣기 싫은 후보가 들으면 정말 감정 상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오고 가지만 결국은 깔끔하게 인준을 해드렸었고요. 그동안에 여러 정부가 있었지만 첫 총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처럼 파행으로 몰고 간 야당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왜 주진우 의원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에 본인이 청문장에서 본인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늘 걱정하듯이 후보 본인을 상대로는 어떠한 과정들을 가지고 심한 표현을 하고 심한 자료를 내놔라고 해도 그것은 감당이 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혼한 전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에 대한 부분도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청문회장에 정인으로 출석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강한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받아서 대서특필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주진우 국회의원 검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그걸 한번 들여다보면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70억이에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검사 생활 한 17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변호사 생활 한 2년 반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법무비서관 1년 남짓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0억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70억 중에는 17세 때 이 아들이 지금 20세입니다. 17세 정도 되었을 때 이 아들의 통장에 현금성 7억 4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불어서 더 돼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7억 8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존재하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사실은 이 부분이 언론에 좀 살짝 나왔는데 급성 간염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주진우 의원은 술을 잘 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렇다면 급성 간염에 걸린 분이 술을 이후에 어떻게 드실 수 있으며 그다음에 최근에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얘기하기를 급성 간염을 가지고는 병력 면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급성 간염은 말 그대로 급성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건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다시 재검을 통해서 군 면제 여부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가족들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진우 국회의원 올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내가 그게 지역구 아닙니까? 네,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 그렇게 되니까 저 자신도 화도 한편으로는 또 가슴 아픈 부분도 시간이 있다. 너무 없습니다. 네, 좀 잘라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하듯이 주객 전도가 되었다. 그거는 주진우 의원이 나중에 검증이 대상이 됐을 때 공격해도 충분한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가족이 건든 건 압니다. 자식이 아들이 외국에 공부할 때
전처가 돈이 외국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 같고요. 지금 김 총리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모든 재산 및 자금 출처를 미제출했고요. 자료를. 데이터를 오픈시키지도 않았고, 그 다음 10가지 정도 되는 의혹들이 있는 자료들을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걸 자료 하나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참고인이나 그다음 정인들도 미출석으로 인해서 서로 얼굴만 보고 지금 검증했고, 그리고 뭐 출판기념회나 조의금 같은 재산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검증이 되지 않아서 그 자료 하나, 정여세 냈던 자료 하나라도 제출해도 제출 안 했는데, 그럼 무엇을 보고 이 야당에서 그 중요한 행정 수반이 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 보면 이 부분도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물타기밖에 안 된다. 이거는 진짜로 그 총리를 검증해야 되는 자리를 검증위원인 사람을 이렇게 검증해서 이렇게 타겟을 잡아서 좌표를 찍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물타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때는 김민석 후보자 총리는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검증을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의혹이 만들어지게끔 계속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볼 때, 과연 검증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좌표가 집계서 공격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지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 즉 국민의 뜻이 담겨 있겠죠. 국민들이 또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주진우 인사청문위원회 검증 이슈로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 측은 어쨌든 법적인 판단을 묻겠다라고까지 허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다 해명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 과정들을 국민들은 또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치권 얘기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이슈를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이 정도 끊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네.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금방 권 박사 말씀하셨던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힘에 검증위원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 목소리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동안에 중국 유학의 문제, 또 그리고 비행기를 탔느냐 안 탔느냐, 이런 것들 자료들을 충분히 냈고요. 자료를 못 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청문회장에서 김민석 후보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때 출판 기념회도 2번이 있었고, 그 기간에, 그리고 또 처갓집에 상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 재혼 결혼식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건 카드 끊지 않지 않습니까? 조문객이 와서 카드 끊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듯이 저도 정치인이고 권 박사도 정치인이듯이 모두가 현금으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봉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온 돈이 얼마였다고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과거에 수사를 받아서 문제가 됐던 과태료라든지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당장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잘라서 이렇게 급하게 10사람에게 동일한 차용증을 쓰고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들입니다. 결국은 결혼식장에 온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을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은 법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상이 안 됩니까? 단 주진우 의원은 이번에 신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은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 할 시간도 없었고 또 집안에 대소사도 그동안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말씀을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단 이분이 자랑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할 때 기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부금을 1시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고 자기들 캠프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억 5천만 원을 한번 파보면 본인 입장에서도 영수증 발급은 물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네. 의문점을 가지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태연한 정치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네. 총리라는 인정을 하고 깔끔하게 자, 지나가는 그래서 게 국민의힘 나는 의원들이 1분만 좀 말씀하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콧한 자체가 그만큼 부실했기 때문에 보이콧을 한 것이고 아까 훈 박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천을 할 때나 출마를 할 때 재산에 대한 공개 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찌든지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은 지금 의원 신분입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입법부에 소속돼 있으면서 지금 총리로 가면서 국회의원에 있는 사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 개를 가지고 간다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는 또 사항이 있는지 저는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든지 뭐 한두 명 정도의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지만 지금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5명 정도가 지금 국회의원을 겸직을 하면서 장관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지 이건 확실한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총리라는 이 막중한 자리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역이 놓으면 총리까지 가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정확하게 검증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정치 관련 얘기를 어느 정도 줄여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이슈가 이슈인 만큼 오늘도 라디오 시간대는 정치권 관련 이슈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 주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15분 정도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다음 주에 다시 라디오에서는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서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두 분의 열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 문제는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지역 발전 문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전재수 의원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연내 이전을 지시하면서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또 여당인 민주당 부산시당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부산시당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뭐 부산시당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건 뭐 부산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정말 중차대한 해양 강국 네. 부산 대한민국 또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당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또 보다시피 대통령께서 첫 국무회의에서 바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각 부처별 현안 문제나 그리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 네. 평가를 하기 위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수부에서는 심지어 2032년 정도 돼야 옮길 수 있다. 네. 이런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고를 받지를 않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 4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한테 바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12월 안에 끝을 내라. 음. 그게
대통령께 보고될 때는 신축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물리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성남시장에서부터 경기도지사 또 당대표 모든 걸 섭렵한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사고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신들이 건물이 없어서 못 간다, 공간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임대라도 해서 들어가라. 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한정을 지어놓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역시 본인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지방 분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입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네. 우리 부산시당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해양수산부 이전은 당연히 이제는 이렇게 네. 오지만 부수적인 부분 HMM이라든지 SK 해운이라든지 또 회사 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도를 이제는 더 넓혀서 부산시와도 협치를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것도 그런 의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판단하고? 당연히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네.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미온적인 야당의 태도 또 부산시의 태도 이런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부산시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행보나 말씀을 하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네.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간이 가야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힘과 함께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겁니까? 천만다행히 네. 박 시장께서는 지난 18일 날 해수부 이전에 관해서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직원들 내려와야 될 해수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이나 또 생활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서 그래도 우리는 조금 안심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똑같은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예. 저는 해수부 이전 문제는 단순한 정부 부처 지방 이전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인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시민으로 찬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에 해수부를 옮김으로써 그에 대한 시너지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해수부 이전도 좋지만은 오히려 다른 말이 노는 게 명분만 앞세운 무리한 이전보다는 HMM이나 본사 유치나 해양진흥공사 기능을 더 확대해서 네. 실질적 해양 경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 및